휴전이 끝날 때쯤에 완전히 긴장 완화로 가느냐 아니면은 항공모함 오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때리느냐 그 이지선다기 때문에 약간의 현금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여의도 스트리트 이광수입니다. 2주간 미국과 이란이 휴전하기로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코스피가 오늘 가파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상민 플루토 리서치 대표님 모시고 관련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워낙 또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유명하시기도 하는데 여전히 또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루토 리서치 대표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하고 옛날에 퀀트 애널리스트 했고 현대자산 운용에서 이제 ETF 이제 매니저 하면서 그 현대 유니콘 R&D ETF 같은 거 상장해서 운용하기도 했고 이제 현재는 3.3 캠퍼스에서 이제 팀더 윤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이제 인터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는 가파르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 미국과 이란 2주 협상이 되면서 좀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어제 삼성전자가 57조 이제 영업이익을 내고도 못 오른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 협상이 되나 안 되나 이제 보고 나서 그게 불확실하니까 그거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한 번에 샀다라는 느낌이 첫 번째로 있고, 네. 다만 이제 좀 대규모로 그 전에 뭐 공매도라든가 그런 포지션이 이제 쇼커버가 나면서 이제 멜텀 랠리라고 하죠. 한 번에 슈팅이 났다는 느낌도 솔직히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영을 제대로 못한 이제 전자 영업이익 호조를 그 어제는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반영을 다 못했다가 오늘 몰아서 했다라는 느낌이 좀 솔직히 있었습니다. 네네. 시장도 휴전도 호재로 작용했지만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을 이제 반영을 제대로 못했던 건데 그게 오늘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휴전을 하면서 휴전 호재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삼성전자 실적까지 이제 같이 반영을 했으니까 나스닥은 3% 올랐는데 이제 코스피 지수는 한 7% 넘게 오른 게 사실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휴전도 했겠다. 2주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좀 확보해놨던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을 이제 좀 주식시장에 투하를 해도 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시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변동성의 레벨이고 두 번째로는 추세인데 사실 둘 다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하는 게 왜 하필 2주 휴전이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좀 일단은 2주라는 기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번 달 31일에 미국에서 이제 중동으로 항공모함 한 척을 이제 파견을 했거든요. 네. 그게 원래 두 척을 파견을 했었는데 한 척이 세탁실에 불이 나는 바람에 어, 크로아티아까지 가가지고 수리를 맡기고 뉴스 본 것 같아요. 네. 그 조지 부시호를 이제 중동에 파견했는데 그게 31일부터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면 중동에 도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달 14일에서 한 21일 사이라는 건데 휴전을 지금부터 한 2주 하면은 그게 도착할 때까지 기간하고 러프하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휴전 끝나고 이제 거기서 휴전이 뭐 정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든 아니면은 더 세게 타격을 하든 지금 양측의 선택지가 둘 다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2주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오케이. 그리고 그 CPI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날 건데 네. 다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3월에 유가 올랐는 게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를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게 괜찮게 나오면 또 이제 상방으로 가기는 할 텐데 그럼 다음 주에 그 휴전이 끝날 때쯤에 이게 완전히 긴장 완화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 항공모함 오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때리느냐 네네. 그 이지선다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약간의 현금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2주 협상돼서 코스피 가파르게 올랐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현금을 모두 지금 주식에 넣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CPI 발표가 있고 또 이제 본토에서 항공모함이 중동까지 가는 시간이 대략 2주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TSMC의 이제 매출 발표도 나오는데 당연히 잘 나오겠죠. 잘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IT 센티멘트의 호조니까 이번 주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주에서는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전을 할 거냐, 휴전할 거냐, 이거는 사실 예측이나 전망의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한번 확인은 해보자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뭔가 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됐어. 이게 막 2주 안에 큰 일 없이 만약 종전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코스피가 이제 6천 넘고 전고점 돌파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지금 둘 다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거는 분명히 상방 요인이고 반면에 하방 압력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원유 수급이 아직 불안정하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짠하고 어느 날 갑자기 원유하고 이거를 다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다우 케미칼 CEO 발언에 의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까지 지금 당장 종전을 해도 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7개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유가도 올랐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정제 제품입니다. 뭐냐면은 뭐 휘발유니 디젤이니 이런 네네. 것들이 중동하고 아시아 쪽에 이제 그쪽에 잘 안 돌아가니까 일단은 패닉 바잉이 좀 일어났고 그래서 재고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 정제를 하려면 일단 중동으로 가야겠죠. 이거 한 달, 싣고 와서 한 달, 그 다음에 또 정제하고 그런 건데 지금 당장도 그 원유를 일단은 우선 수송하고 화학 제품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순차적으로 해소되려면 꽤 오래 걸릴 거라 2분, 3분기부터는 고민을 해야 할 게 가동률이 떨어지냐 아니냐 이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T 실적 호조는 이제 상방 요인이 돼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후폭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기업의 이제 가동률 하락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의 애틀란타 이제 GDP 나우 같은 경우에 보면은 GDP 추정치가 좀 하향을 해가지고 1%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IT 픽아웃이냐 아니냐 논쟁이 좀 심해질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매크로 하시는 분들 사이에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와 이제 그 리세션 우려가 당겨졌냐 아니냐 이거는 지나고 나서 데이터가 집계될 때 이제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까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진실의 종이 언제 울리냐 하면은 네네. 한 진짜 뭐 몇 달 지나봐야 울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게 울릴 때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하다라고 네네. 봐야 할 것 같고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후에 그게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일이 걸린다면 유가는 이제 옛날처럼 60불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높은 레벨인 한 80불 정도에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미래 시나리오를 좀 잘 보시는 걸로 또 이렇게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아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전이 이제 뭐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끝나고 그 확전이 되냐 아니냐 그리고 UAE나 사우디처럼 이제 다른 걸프 국가들이 참전하는 가능성 이게 사실 워스트 케이스일 거고 네. 생각보다 잘 풀려서 그리고 트럼프도 사실 미국 대통령은 그 법으로 60일까지밖에 전쟁을 못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옛날에 베트남전 때 이제 독단적으로 전쟁을 했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한 건데 그래서 60일까지 전쟁을 하고 철수 기간 30일을 줘서 90일이 있습니다. 이게 2월 28일 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4월 28일이에요. 네. 데드라인이. 그럼 두 달 딱 되는 60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법이 제대로 안 지켜져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옛날에 그 시리아 이제 시리아 공습이었나요? 그게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9.11 테러에 이제 응징하는 연장선이다. 혹은 이건 제한적 군사 작전이지 그 전쟁이 전쟁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치면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4월 28일이 넘어가서도 전쟁을 한다면 애초에 금융시장 컨센서스는 4월이면 전쟁 끝난다인데 그게 장기전으로 간다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시작할 거라 그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굉장한 있지만은 악재가 될 수 있네요. 예. 네, 이거는 사실 모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4월 28일까지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 마음대로 종전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또 다시 공격을 해버리면 전쟁 59일 했고 또 새로운 전쟁을 또 다른 전쟁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칠 수도 우려가 아예 영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전망이 불가능한 영역이고 네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입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3월 초에 한 80을 찍 코로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80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한 50 후반에서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60일 평균 밑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해서 변동성이 충분히 낮아지는 거를 확인하면은 그때는 이제 현금을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좀 확인해서 결정을 해라. 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망보다는 대응의 이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전쟁이 이제 이란의 수뇌부랑 이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사실 전망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냥 경제 영역이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 시나리오별로 보면은 트럼프가 60일 안에 이제 전쟁 안 끝낼 가능성 이게 지상군 투입해가지고 전면전하는 거랑 같이 최악의 경우겠죠. 그거랑 걸프 국가 참여하는 것 이것도 최악일 거고 베스트는 그냥 4월 안에 이제 생각보다 순순히 트럼프가 돌아가가지고 심하게 치는 거. 네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순탄히 풀리는 거. 아니면은 뭐 중간 정도 시나리오는 그 휴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6.25처럼 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란이 통행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한적으로 풀리는 시나리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어떻게 대응할 거다를 미리 뭐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거에 따라서 액션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만 놓고 보면은 이제 건설주, 대우건설이 상한가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지 봤더니 재건주라고 해서 올라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바로 이렇게 유가가 회복되진 않을 것이다. 7개월 걸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저유가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 전쟁 전에 배럴당 한 60달러 정도 선이었는데 어떤 기사들을 보니까 배럴당 90달러, 80달러 이 정도가 새로운 뉴노멀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국제 유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가격 전가력이 있거나 그런 데서 수혜받는 기업들도 찾아봐야죠. 아마 이제 휴전 이슈로 그런 관련 기업들이 좀 맞았을 건데 네. 최근에 일본의 버핏이 옛날에 일본 상사 이제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네. 걔들 보면 LNG 니머니 투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뭐 플러스 알파 받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화학이나 이제 정유 같은 경우에는 재고 많이 없다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좀 빠지기는 했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잉 재고로 화학 같은 경우는 과잉 재고가 항상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가격 전가가 되는 것들이 뭐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곡물 가격 올라서 난리긴 한데 그 바이오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곡물의 대체로 쓸 수 있는 것들 뭐 라이신 같은 거 뭐 그런 거 쓰는 기업들 그런 것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방 안정화가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처럼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타격받은 이제 시설들도 있고 이제 호르무즈 쪽이 이제 그 운임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바로 정상화는 안 되고 또 하나가 아셔야 할 게 OSP라는 게 있거든요. OSP요.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두바이유를 가져오잖아요. 네네. WTI가 아니라. 네네. 근데 이제 오펙에서 사우디가 그 두바이유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면 여기서 몇 달러 깎아줄게, 몇 달러 더 이제
프리미엄 받을 게 뭐 덤탱이죠. 이거를 매달 공시를 해요. 음. 이게 OSP에 따라서 조금 뭐 석유 시황도 같이 판단하고 나는데 원래 한 1, 2달러 정도였던 게 저번 달에 2.5달러였거든요. 네. 지금 19.5달러까지 올랐어요. 원래 블룸버그에서는 그 공급 차질 때문에 40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다가 네네. 19달러 가는 게 좀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유가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긴 합니다. 네. 다른 얘기인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직접 가져가라 호르무즈 해요. 한국, 일본 직접 가져가세요 이러고 정말 필요하면 미국 거 사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 미국 거 사면 안 되나요? 약간 그러면 차라리 더 안정적으로 원유 수급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미국이랑 척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우리가 두바이유를 쓴 이유가 있나요? 그게 그 거리 때문이죠. 일단은 그 거리 두바이까지 때문에. 가는데 일단은 28일 배로 한 25일에서 28일 걸리고 네네. 미국으로 가면 일단 더 멀어지겠죠. 이게 더 첫 번째고. 멀어지니까. 그 기름 그 정제하는 게 그 두바이유 넣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WTI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기름마다 성분이 달라서 아. 그 두바이유는 중질유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부수물 맞고 이제 무겁기 때문에 정제를 하면은 디젤이나 경유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고 WTI는 이제 경질유라고 해가지고 정제하면 휘발유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건데 네네. 이거 바꾸려면은 설비 세팅을 다 바꿔야 해서 아. 이게 한 서너 달 걸려요. 석유화 그런 설비를 다 바꿔야 된다. WTI를 네. 바꾸려면. 물론 이게 설비를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세팅 바꾸는 거기 세팅하- 때문에 약품 뭐 배합 조절하고 그런 거긴 한데 그거에 한 세네 달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내더라도 더 싸고 거리상 이점이 있으면 사실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이거 WTI로 바꿔야 하나 이거는 좀 아리까지죠 사실. 물론 섞었을 수는 있는데 그 일부 옛날에 그 금융위기 때 일부 고유가 때 뭐 기름값 너무 비싸다고 뭐 자동차 어떤 분들 시골에 가면 뭐 신나 놓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 섞었을 수는 있는데 네네. 네, 이걸 다 바꾸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매크로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제 또 코스피를 이끄는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걸로 이제 1분기 실적 우려는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 남은 분기, 2분기, 3분기 이런 실적 전망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상향되고 있죠. 상향되고 그 원래 컨센서스가 아마 영업이익이 38조였나요? 네, 뭐 그쯤이었는데 57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줄줄이 어제 오늘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집계를 정확하게는 안 해봤고 네. 아마 그 2분기, 3분기, 4분기 다 합해가지고 아마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는 상향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집계는 해봐야겠지만.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유가 상승이랑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성장률 떨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리세션이 온다 안 온다 이제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을 텐데 그 보통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는 이게 애널리스트 비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게 공급은 잘 맞추는데 수요의 변곡점을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도 사실 적중률이 제일 높아요. 네네. 근데 물론 목표 주가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틀리는 게 수요가 매크로가 변해가지고 크게 바뀔 때는 다 어쩔 수 없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업 현장에서도 매크로 변하는 게 그 기업으로 이제 체감이 되려면 시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 현장하고 이제 매크로하고 괴리가 발생하면서 그때 다 틀리는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이 그 시기냐 아니냐 논쟁이 좀 심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변곡점이냐? 변곡점이냐 아니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엔스로픽이나 오픈 AI가 컴퓨팅 자원을 미친 듯이 써야 하고 최근에 이제 오늘 보니까 엔스로픽이 미토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했었는데 뭐 비공개 모델이지만 네. 이게 성능이 한 20% 정도 상향됐고 컴퓨팅 자원이 한 3배 이상 이제 더 필요한. 네 최대 7배. 음.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증설을 해야 하고 메모리가 더 필요한 건 맞는데 네. 만약에 갑자기 쓰는 사람이 훅 떨어졌다. 그리고
메모리 더 필요한데 그 금리가 막 올라가지고 VC 같은 데서 자금 조달을 제대로 못하면 이거 어쩔 거냐. 네, 네.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를 아무래도 기업단에서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크로 시그널에서는 사실 불안한 게 이거 말고 사모 대출 이슈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단에서 불안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기업 현장에서 실적 좋고 추정치 전망 세게 올라오는 게 어느 게 더 세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대표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표가 나오면 그때 좀 확인해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혹은 또 두 번째 방법은 꺾이는 걸 확인하고 팔자. 꺾이는 걸 확인하고 팔자.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바닥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조언이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팔고 고시래 하라고 남겨놓는 게 아니라 네네. 이래 꺾이는 거를 확인하고 아 추정치까지 꺾였네를 꺾였네. 보고 팔아도 사실 추세 대부분은 먹는 거다 보니까 네네. 지금 주가가 먼저 빠지고 추정치가 뒤따라 빠지는 거는 맞지만 확인하고 팔아도 크게 늦진 않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바닥에서 사서 머리까지 다 먹을 수는 없어도 네. 그래도 충분히 이 상승 추세는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진짜. 그리고 그 추정치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스팟 가격, 그러니까 현물 거래 가격이죠. 그거하고 기업의 계약가, 이게 괴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의 한 300% 정도 차이 나나? 그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하도 오르니까 이제 소매점에서 이제 투기 수요가 발생해가지고 엄청 사재기를 했는데 네네. 그 기업 실적은 사실 계약가로 지킬 거 아니에요, 네네. B2B로. 도매상에 넘겨주고 뭐 그런 거니까. 네네. 근데 그 최근에 기사 보면 중국의 리테일 업체들이 이제 사재기했다가 현물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손실을 받네 안 내 했는데 이거 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이게 괴리가 너무 이렇게 심한 게 처음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 99년 이래로 이게 심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었지만은 이번 1분기 실적이 그 우려를 불식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2분기에도 단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그런 우려는 좀 상대적으로 잠잠해진 거 아닐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좀 눌렀던 게 사실 뭐 중동 전쟁도 있지만 이 구글의 터보 퀀트 기술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 이슈는 좀 이제 사그라드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또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봐야 될까요? 사실 그게 1년 된 기술인데 좀 과잉 반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질은 저는 리세션 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다. 네. 그러니까 터보 퀀트 기술이 한 1년 전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쓰고 있지만 뭐 다이나믹하게 효과는 못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IT 기술이든 그 뭐냐 최적화,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는 항상 발생했던 게 옛날에 우리가 90년대 가전제품 보면은 전기 뭐 효율 뭐 5등급 이런 게 너무 흔했지만 네. 지금은 다 1등급이잖아요. 다 1등급.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력 효율을 기술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게 반드시 나오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속도의 문제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의 발전 속도, 컴퓨팅 자원 요구량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그렇게 한들 따라가는 속도가 과연 거기에 맞춰서 발전할 거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2월 초에 되게 흥미가 있었던 이제 AI 관련 뉴스가 뭐였냐면 재규 개선. 재규 개선이 뭐냐면 이제 엔스로픽에서 프로그래머들조차 스스로 코딩을 안 한다고요. 뭐냐면은 그 2월에 이제 클로드 이제 오프스 4.5였나요? 3월이 오프스 4.6이었나? 그거하고 GPT 5.3이 나오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게 거기 프로그래머들도 코딩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AI 자체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물론 아직 풀리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AI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수준까지 갔다면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할 거고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사람에 비해서 뭐 AI가 스스로 이제 개발을 하면은
뭐 휴가를 갈 필요도 없고 네네. 취미생활 할 일도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터보 퀀트 이슈가 있다고 해도 이게 다이나믹하게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첫 번째고, 그거는 어떤 IT 기술이든 다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걸로 빠진 거는 그냥 기사거리지 본질은 리세션 우려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난달에 그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터보콘트 이슈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속내는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약간 반영이 된 것이다. 좀 이렇게 네, 보시거든요. 저는 사모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뭐 호르무즈라든가 경기를 걱정할 만한 이벤트들이 계속 나왔다 보니까 본질은 그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니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모대출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기사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모대출 펀드 이거는 정말 좀 금융시장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악재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바람 같은 건가요? 이게 다들 2007, 8년 이야기만 하시는데, 사실 섹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한번 대출 같은 게 이슈가 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에너지 쪽 대출. 네, 이게 2015, 16년이었거든요. 네.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그 IT 기업 대출이랑 네, 네. IT 기업 대출도 지금 소프트웨어 한정이긴 한데, 네, 그 15, 16년에 에너지 섹터에서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셰일가스 때문에 유가 막 20불 가고 하니까 그 석유 관련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들이 터졌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모두 해결이 되어버렸고, 터진 게 아마 한 8%였나? 이거 정확하게 숫자가 안 되는데, 지금 여러 외신에서 지금 사모대출 터지면 몇 프로다라고 하는 거랑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베이스 시나리오가 터지면 그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8% 정도. 8에서 12? 네네. 그 정도면은 그때 15, 16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찻잔속의 태풍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3호라는 게 골 때린 게 까보기 전까지는 사실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알 수 없고, 없으니까. 또 특이한 거는 그 3호 대출을 까볼 권리를 JP 모건이 가지고 있거든요. 걔들은 대출하기 전에 뭔가 협상을 잘해가지고 이거를 자의적으로 이제 뭐 까볼 만한 그 권리를 계약서에 넣었다 보니까 걔들이 최근에 대출을 제안해줬다가 일부 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 센티멘트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뭐 안 좋다 AI가 다 대체를 할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15, 16년처럼 이제 제한적이라는 게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고, 만약에 저나 뭐 여러 뭐 외신 뭐 금융기관들이 인지를 못했던 뭐 추가적인 뭐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는 되게 크리티컬하겠지만은 그건 까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알려진 정보만 갖고 판단했을 때는 그냥 15, 16년 수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기업들도 그때 당시에 사모대출 펀드에서 대출 받았었고 유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네. 다시 유가 올라가서 기사회생한 부분이 있었고 네, 지금은 그거는 10년 전 이야기인데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정말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사실 별거 아닌데, 음. 물론 뭐 파생을 엄청 쓰고 해가지고 뭐 그러면은 2008년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때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거의 쥐잡는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터지기도 쉽지 않아서 네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한 15% 이하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갑자기 있어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이게 사실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을 이제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계좌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반도체 이외에도 좀 함께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업종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 지금 이제 내러티브랄까요? 그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빅테마가 AI잖아요. 네, 그러면은 AI 가지고 뭐 흐름을 따라가려면 반도체 말고 뭐 전력기기라든가, 전력기기, 네, 그런 것도 뭐 우리 변압기 많이 필요해요, 이거잖아요, 결국에. 네, 혹은 또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MLCC 뭐 추천은 아니고 그 MLCC라든가 아니면 서버,
아니면 또 기판 이런 것도 이제 다 좀 그런 까라고 또 이제 더 넘어가서 에이전트 다음에는 피지컬 AI다 떡밥이 있다 보니까 로봇 이런 건데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직까지는 좀 실적 추정도 어렵고 그 제대로 뭐 하는 기업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이거는 옥석 가리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 아마 사실 크게 따지고 보면은 23년에서 이제 26년까지 쭉 이어왔던 내러티브고 또 하나가 아무래도 방산 같은 거죠. 방산, 네. 아무래도 방산 같은 거는 저는 22년 이후로 그냥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 네.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평화가 이제 비정상이고 사실 인류는 항상 갈등이라는 거 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한 우리가 몇십 년간 누려왔던 평화에 비해서 이제 또 뭐 제국주의니 뭐 다극화니 뭐 이런 것처럼 G2 갈등 심화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다시 뭐 활발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방산이 이제 아무래도 주목이 받는 환경이 되지 않아. 특히 이번 이란 전쟁 때 이제 나왔던 이유가 중동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시끄럽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이제 중동의 뭐 금융 허브니 뭐 부의 중심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졸지에 지금 위험한 곳으로 네. 이야기되면서 부자들이 이제 뭐 떠나고 뭐 은행에서 예금 다 빼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얘들은 지금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다른 이제 국가들의 뭐 탄약이라든가 이런 거 소모도 보충해야겠지만 지금 실전에 처음 투입해보는 이제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실망한 거는 교체하고 또 신무기도 이제 뭐 도입해야 할 거고 그랬으면은 방산이 더 주목받고 또 이제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소련 해체 전까지 전 세계가 한 GDP의 한 5% 정도를 국방비로 썼다가 그 코로나 때는 한 2.5%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줄였군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원복된다면 5%대로 다시. 올라간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만하죠. 그렇게 보면은 방산도 관심을 여전히 가지는 게 맞다고 조선은 사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아, 조선도 사실 뭐 유망한 업종이다라고 네, 여기저기서 그 시장에서 정도로 얘기가 이제 되는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게 저는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정유학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 중국 때문에 안 된다, 과잉 네, 공급이다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하도 있었는데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공급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니까 제품이 사재기가 들어가고 패닉 바잉이 나오고 이거 앞으로 재고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다들 갸웃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 한 번에 소진이 돼버린 거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만하죠. 실제로 지금 스프레드라고 해야 하나요? 그 에틸렌에서 이제 납사 가격 이게 판가에서 원가 차감한 건데 이게 그 NCC 업체들은 한 250달러 근처가 아마 BEP인데 전쟁 전에 이게 거의 제로 가까워졌거든요. 한 네. 77 마이너스까지 가기도 했고 근데 벌써 350달러까지 갔어요. 그게. 놀랐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 재고가 확 빠져버리면서 판가 올리는 데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화학도 이제 간만에 좋아지는 거 아니냐인데 이거는 사실 내러티브 단계고 확인이 네네. 필요한 것도 확인이 맞아요. 필요하고 이 전쟁이 끝나서 뭔가 정상화 됐을 때도 계속 이렇게까지 높은 걸 유지할 것이냐 이거는 좀 관건이겠네요. 만약에 전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예 석유 수급이 안 된다? 이러면 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고 물론 네네. 우리나라는 비축유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 연말까지는 어떻게 버티긴 하는데 네네. 그 6월 넘어가면은 아마 가동률이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거는 좀 고민해야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